유체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유체이든지, 또는 유체 안의 어떤 물체이든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표현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림을, 요 그림을 비교해보게 되면,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이 유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똑같이 힘이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유체 내부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지만, 유체만 있는 상태이지만, 유체 내부에 어떤 물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물체에 잠긴 어떤 유체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외부에서 가해진 힘을 똑같이 받는다라고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네 번째 설명은 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유체에 잠겨있는 물체의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한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왼쪽 그림에서의 유체는 외부에서 가해는 힘이 작용하는 상황을 묘사를 한 것이고, 이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외부의 힘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게 된 것이고, 자, 이거는 유체 내부에 또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낸 것입니다. 힘을 나타낸 것인데, 그 두 힘은, 외부에서 가해준 힘은 액체가 받고 있는 힘과 그다음에 이 물체가 받고 있는 힘은 모두 동일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체에 대한 유체에 대한 그 힘에 대한 요 두 가지,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이 그림에 대한 이 물리적인 상황을 잘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상황을 이해하면 다음에 설명을 하게 되는 그 인체 내부에서의 그 액체와 관계된 액체 내부에 있는 그 물체들한테 작용되는 그 힘과 같은 내용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유체에서의 그 압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력학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위 면적에 적용되는 그 힘에 대한 이 물리량으로 설명을 했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짚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유체의 경우에서 그 위쪽에 있는 경우에 의한 유체에 대해서의 압력은 바로 위쪽에 있는 유체에 대한 중력 때문에 그 아래로 갈수록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리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우선 설명을 해보면 좀 더 그림 보면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잠수를 하고 있죠. 스쿠버가 이 잠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유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닷속이겠죠. 자, 바닷속 밑으로 유체 속으로 이렇게 내려간다. 자, 내려가고 있다. 가고 있다면 우리가 실제로 그 경험을 해 보는 것처럼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압력이 있다면, 유체가 가지고 있는 그 압력이 높아지고, 그 압력이 높은 것에 의해서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 설명했던 것처럼 유체 내부에 있는 그 사람 몸속에 있는 몸속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왜 압력이 증가를 하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유체에 대한 무게 때문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수면 옆으로 보게 된다면, 자, 이게 바다이고 이게 공기이고 이게 유체, 여기서는 이제 그 바다가 되겠죠. 바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물체가 여기 있었을 경우와 여기 있었을 경우에 압력차는 요 그림에서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선 잠수를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요 위치에서의 그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한 무게를 이 사람한테 가해준다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요 물체의 위쪽 부분, 그리고 요쪽으로 잠수를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요로부터 요까지의 모든 이 무게를 요 물체에 가해준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수를 할 때 손목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로 수시로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이 압력을 측정을 하는 기계를 이제 압력계라고 하죠. 이 압력계를 항상 착용을 하고 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인체가 견딜 수 있는 이 압력은 각 기관에 대한 기관에 대한 이 압력이 각각 정해져 있는데 이 압력을 이제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이 잠수를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은 바닷속에서 몇 미터만큼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 이게 이 사람이 그냥 외부에 장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수심은 약 4, 5m 정도가 되고, 그 4, 5m 정도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잠수병이라고 해서, 잠수병이라고 해서, 그래서 마치 제주도에 있는 그 해녀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거라고 해서 뭐 두통을 유발한다거나 어떤 구토라든지 그런 걸 유발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바로 이 압력 차이 때문에 그런 이 증상이 이제 오게 되고, 이게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각 기관에 무리가 올 수 있어서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후에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이 조직이라든지 인체와 관계된 이 각 구성 기관은 과연 얼마만큼, 그럼 이 압력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이 각 기관의 압력은 과연 각 기관에 대해서 얼마 정도 되는지, 각각의 기관에 대해서 귀는 어느 정도가 되고, 혈압은 또 어느 정도, 이 혈관 내에 흐르는 이 혈액의 압력은 또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는 폐가 견딜 수 있는 압력은 또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관계된 얘기들은 차차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그 지구 표면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압력이 높아짐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자, 이 얘기는 다시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유체 내부 속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유체의 무게와 관계되는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것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 표면에서 지표면, 특별히 지표면이라고 합시다. 자, 지표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점점 높아지게, 즉 그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압력의 변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의 변화가 생기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유체 중에 액체라고 한다면 지표면인 경우에 대해서는 자, 공기에 대한 그 압력을 잠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이제 비행기를 높은 산에 오른다거나,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귀가 먹먹해지는 경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경우를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은 경우는 바로 압력이 변화하는 요소가 압력 변화 때문에 그런데, 이 압력 변화는 바로 자, 공기의 밀도가, 자, 공기의 자, 밀도가 변하기 때문에, 변함으로 이 압력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행기를 타거나 또는 이제 급 강화를 하면서 느껴지는 그 압력에 잘 견딜 수 있게끔 이렇게 비행기 내부에 이 산소라든지 그런 그 기체를 넣음으로써 압력을 잘 조정을 함으로써 비교적 높은 곳까지 우리가 오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참고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내용들에 관계된 이 액체든지 기체든지의 압력의 변화들을 한번 정량적으로 지금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정한 밀도를 갖고 있는 이걸 로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RHO라고 해서 로라고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로라고 해서 쓰는 방법은 구자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밀도로 이렇게 주로 표시를 하고요. 데스문자로 순서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리면서 로를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정한 밀도를 갖고 있는 로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수직거리 H만큼 떨어진 두 점 간의 압력차 P1, P2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요 그림을 설명을 해보면 알겠습니다. 원래 있었던 P1의 위치에서부터 예를 들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P2 요 지점과 요 지점 둘 사이 간의 압력차를 한번 구해보자. 압력차를 한번 구해보자.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여기에 위치해 있을 때와 여기에 위치해 있을 때의 그 압력차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P1은 Y0만큼 떨어져 있고, 기준점에 대해서 지표면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디든지 이게 만약에 수심이 이 바다라면 이 바다 표면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기준점이 되는 모든 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이 땅이라면 땅에서부터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까지의 이 위치에 대한 압력차, 그리고 요거를 거꾸로 이 기준점이 바다다. 그러면 이제 P1의 위치가 바다 속으로 갔을 때하고 좀 더 표면 쪽으로 왔을 때 그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높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2의 위치, 즉 원래 위치, 즉 에서부터 나중 위치가 P2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원래 위치, 자, 원래 위치, 그다음에 P2를 그 최종 위치라고 했었을 때 원래 위치에 대한 최종 위치 요 사이를 H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요 사이에서 발생되는 압력의 변화를 한번 계산해 보자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 상황을 부연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면, 원래 위치에서 최종 위치로 가는 어떤 경로를 갖고 있든지는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물리학에서는 중요한 거는 바로 원래 위치의 위치와 정확한 포인트와 최종 위치의 정확한 위치 사이의 위치만 중요하고, 경로와는 무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경로를 가는데 어떤 다른 방향을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든지 또는 다른 데 갔다가 오든지 간에 관계없이 정량적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요 위치에서 P1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P2까지 오고 나서 내가 여기서 관측을 하고 싶다. 그러면 결국은 에너지가 많이 소요됐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원래 위치하고 최종 위치의 요 변이라고 하죠. 이 그 위치에 대한 그 변화량인 요 H가 중요한 용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가서 해보면 P2 마이너스, 그러니까 처음 나중 위치하고 이 처음 위치의 차이가 바로 밀도를 나타내는 로와 G와 H, 즉 밀도와 그다음에 중력 가속도와 그다음에 그 사이에 변이, 요 세 개의 그 물리량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 이 물리량과 관계된 거는 로는 이렇게 밀도로이고 중력 가속도는 G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은
H로 이렇게 표시되고, 요 각각의 물리량에 대한 곱이 바로 압력 변화량이다. 이것입니다. 자, 이 식은 이 정력학에서 다루었었던 내용과 매우 유사하게, 비슷하게, 자, 포텐셜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주로 이제 P로 이렇게 표시를 했었었는데,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이것은 이제, 정력학에서 이제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중력장에서.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 P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이 물체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변이인 H, 요 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밀도가 관계된 것은 이 유체인 경우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요 질량 M이라고 하는 것은 강체 또는 고체인 경우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의 형태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이게 쓸 수가 있다는 것이고, 자, 이와 같은 식을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정량적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으로 계략화 시켜서 한번 이 정량적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죠. 이 물체 안에 어떤 이 물체가 이 유체라고 하는 물체가 여기에 유체 내부에 어떤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자, 관측하고자 하는 이 물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체는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즉 원래 있었지 않았었던 물체가 없었을 때는 높이가 이 정도였다면, 물체를 넣었을 때 이 물체의 이 부피만큼 이 수면이 이렇게 높아져서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이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평형, 여기 있네요. 자, 유체는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원래 수면이 해석을 해보자면, 자, 수면이 변해서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체가 들어가고 난 후에 이 수면의 위치는 더 이상 바뀌지 않겠죠. 자, 그래서 평형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체는 평형 상태에 있으므로 그에 작용하는 알자힘이 0이 됩니다. 즉, 더 이상 이 물체에 가하는 힘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이 유체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이 물체가 받는 힘은 딱 정해져 있다. 라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외부에 들어가는 이 물체가 또 여기에 가만히 뜨거나 또는, 가라앉거나, 이렇게 모양이 바뀌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알자힘은 항상, 제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외부에서 가하는 힘과 물체 내부에서, 작용되는 반작용의 힘이 모두 합치면 그 알자힘은 그 제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을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여기서 요 물체 위에서 요 위치로 작용하는 힘이 바로 요 힘이 될 것이고, 요게 만약에 면적이 A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요 물체가 A라면 요게 마이너스 Y 방향인 J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J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기준점으로 해서 이쪽이 J 방향이고 또 이쪽은 마이너스 J 방향이 되겠죠. 이거는 마이너스 J 방향이, 즉 이거는 이제 위쪽은 우리가 흔히 많이 익숙해져 있는 걸로는 그 Y 방향과 마이너스 Y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이 물체, 요 유체의 무게만큼이 바로 요 면적에 작용을 할 것이고, 그때의 힘이 바로 이 마이너스 J 방향으로는 P0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물체가 이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위에서부터, 즉 요 수면에서 요 물체의
이 유체에 대한 이 무게로부터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인 그 j 방향으로, 즉 j 방향으로 PA가 되겠고, 그리고 이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이 무게인 이게 질량이 m이고 중력과 속도가 이거라면 이 물체는 밑으로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가라앉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물체가 가만히 있다면 이때 갖게 되는 힘은 마이너스 m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알짜 힘들, 아까 위에서 이거는 물체 위에서, 이거는 자, 물체 위의 자, 유체가 자, 물체에 작용을 하는 것이고, 아니죠. 요거죠. 요게 그렇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방향의 요 힘이 되겠고, 자, 그리고 자, 요거는 그 물체 밑부분에서, 자, 물체 그 밑부분 유체에 의해서 작용되는 자,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자, 이 말은, 자, 물체가 제가, 자, 가라앉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죠. 자, 이 힘이 바로 아까 설명했었던, 자, 이 힘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이거는 요 마이너스 mg는 방금 여기서 설명했던 것처럼, 자, 물체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자, 물체 무게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g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요 물체에 나타나는 요 자유물체도가, 자, 물체도를 보면, 자, 이게 바로 질량 m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 힘이, 아까 요 힘이 될 것이고, 요 힘이 바로 요 힘이 될 것이고, 또 요 힘은, 이렇게 작용하는 요 힘은 바로 요 두 번째 힘이 될 것이고, 또 다시 이렇게 자, 작용하는 힘이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자유물체도와 관계된 모든 알짜의 힘이 바로 제로다. 자, 이 제로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 방금 처음에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자, 물체가 자, 더 이상 자, 가라앉지 않는다. 자, 가라앉지 자, 않는 상태이고, 또 수면의 위치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이제 평행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평행 상태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더 이상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없다. 힘이 없다는 얘기는 이 물체가 변하거나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짜 힘이 제로가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요 식을 갖고 얘기를 해보면 바로 PAJ라고 하는 것은 PA가 될 것이고, 이 J는 그 동일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다 크기만 갖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는 방향이고, 방향을 나타냅니다. 자, 요 J 벡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크기만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mg라고 하는 것은, 이 질량 m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의 부피가 될 것이고, 이 부피는 이 밀도와 단면적, 이 물체의 단위 면적과 요부터 요까지의 높이인 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로 GH가 바로 이 질량 m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모든 힘이 크기의 합이 바로 제로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결국 P 요게 이제 이 우측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PA는 공통된 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P는 P0 플러스 로 GH가 된다. 자, 이 식이 바로 자, 이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P-P0라고 하는 것은 로 GH가 된다. 라고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말로서 설명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어떤 모든 유체, 공기든지 또는 기체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 유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곳에서 물체가 있을 때 P1에서부터 P2까지 요 사이에 이 압력을 한번 비교해 보면 그 크기가 바로 방금 우리가 정량적으로 해석했던 것처럼 rho GH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